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중공업이 오늘 8,000원대에 수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조선주는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오늘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성과를 주목해야 된다. 제가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장중에 급등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오늘은 이 종목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선박 가격 회복, 해상 운임 상승 등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신중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주가도 그쵸,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은 신고가를 만든 그 시점이 6월달입니다. 근데 3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6월 지나서 7, 8, 9월이 3분기죠. 그쵸? 요렇게가 3분기인데 3분기 구간 그 첫 번째 달인 7월 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미 신고가를 만든 건 6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분기 실적이 759억. 이 규모만 봐서는요, 매출액 대비해서 실적의 폭이, 그쵸, 이익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적자를 봤었던 그 수주 물량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최종적으로 선박이 인도될 때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수주를 받았었던, 그쵸, 적자 수주 물량들까지도 지금 다 털어내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쵸, 신조선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07년이나 08년도에 호황기의 수준까지 근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선가에서는 더 이상 말할 그럴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이유는 사실상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은요,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거의 작년부터 해가지고 선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거의 호황기 수준에 근접해 있는 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그쵸, 현금이 풀리는 시점부터는 현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주가, 그쵸, 한 7,000원, 8,000원 요 정도의 주가가 저가라는 거예요. 저가. 그리고 흑자 전환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1분기에 196억이 나왔고 2분기에 589억이 나왔고 3분기에 759억이 나왔죠. 흑자 전환 3분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4분기에도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연간 실적 기준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 시점에 대한 결과치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2월에. 왜? 23년도의 결산 실적이 2월 달에 나오거든요. 2월 14일인가가 아마 그 실적 마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사실상 지금 거칠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시장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있었죠. 시장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로 강세를 계속해서 보였잖아요. 그리고 조선주는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는 지금 당장의 성장성은 좋을지 모르더라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보다는 사실상 적은 건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시장에 의해서 좀 밀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그쵸,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는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없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도 있고, 제가 내년 1월 달까지 강세 섹터로 보고 있었다는, 그쵸, 4가지 섹터가 반도체, 제약 들어가니까 바이오까지 포함이겠죠. 그리고 게임 하고 조선입니다. 조선. 요 4가지는 강세 섹터 4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부분 말고는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
막힘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그냥 매수하면 되지만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62평을 기준해서 그쵸 전환되는 시점이 있다. 그쵸 그래서 그 전환되는 시점을 먼저 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 8,000원 수렴했고요. 오늘 여기 12시 4분에 이야기가 나간 내용인데 62평 돌파했습니다. 아직 역배열 구간이고 지금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62평 그쵸 돌파했죠. 62평을 기준해서 그쵸 위쪽에서 이 횡보하는 구간을 뭐 한 2주 정도 가질 수 있고 그쵸 62평을 하회한 요 구간에서 그쵸 요 구간에서 한 2주 정도 이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이 구간을 그쵸 양쪽에서 어디서 받고 있을지는 모르나 근데 오늘로써 결정이 된 겁니다. 위쪽에서 받는다. 그쵸 이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신조선가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수주 자체가요. FLNG로 지금 일단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달이 되면 수주에 대한 그런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시더죠. 그렇죠? 이쪽 지역으로 플랜트 쪽의 수주로 옮겨 붙었다는 건요. 훨씬 더 수익성이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왜 도크가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도크를 예약하면 예약할수록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가격을 잡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신고가에 대한 이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1월 22일 그쵸 오늘이죠. 8시 45분, 8시 49분 이렇게 두 종목이 나갔고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도 토비스 내용 보면 지금 한 7% 전후의 등락 구간에서 있고요.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한 7%대 수익 구간에서 그쵸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동훈 관련주라서 들어간 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동훈 관련주의 대장은 부방이에요. 부방인데 지금 부방이 며칠 동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쵸 곁다리로 들어간 거다. 근데 이건 역시도 신고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시세를 공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NS텍 요 내용 보면 이것도 한 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그렇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상대적인 가격 부담이 있어요. 전 추가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근데 이 상대적인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지금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은 그렇죠. 단기 시세를 볼 수 있다. 근데 그런 종목도 신고가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종목은 상한가는 안 갈 겁니다. 근데 종가 기준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거의 뭐 한 9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신고가 매매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성중공업을 주목해서 봤었던 구간 자체가요. 5월과 6월 달부터입니다. 그리고 전 7월 달에 수익을 충분히 발생을 시켰어요. 5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가를 잡아서 매도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락을 확인하고 그쵸 음봉 딱 보이면 8월 14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빠지길래 그쵸 21평을 이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장에서 그쵸 이제 다 왔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저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제가 매수하는 구간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이 돌파 구간이 나왔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추가 매수 구간을 잡을 건데 그 추가 매수 구간을 이제는 62평 윗선에서 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은 반드시 있고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지속하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토비스나 그리고 SNS텍 같은 신고가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토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한 7에서 8%, SNS텍 같은 경우에 한 7에서 8%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내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임팩트 있는 종목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심리를 안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임팩트 있는 종목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풀이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조선해양 있죠. 한국조선해양이 변동폭 기준에서는 삼성중공업보다 더 큽니다. 근데 하락폭이 더 커요. 한국조선해양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액을 많이 넣어야 되는 조선주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을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하락에 대한 변동폭이 더 큽니다. 물론 상승할 때는 더 많이 나오는 좀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한데 조선주는 전체적으로 다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급으로 가면 뭐 HSD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기는 하지만 이쪽은 그쵸 장비 부품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 업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기계 업종이라고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선업을 공략할 때는 조선주를 직접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제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뭐 한미반도체, ISC,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그죠? 중급 종목들을 공략하는데 조선주는 대형주로 직접 공략하는 게 변동폭 측면에서도 뭐 거의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그쵸 62평을 수렴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62평을 수렴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그쵸 삼성중공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조선가의 상승은요 조선주의 이 상승폭을 굉장히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결정됩니다. 이거 고가 넘어갈 때 되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빨라지기도 하지만 급등락 한 번씩 줄 겁니다. 이거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고가 돌파할 때 항상 순순히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수월하게 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서 한 번씩 꼭 흔들고 개미 털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수익을 확보해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철저하게 가격을 보자. 가격을.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 내가 3개월까지 가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장기 투자의 기준치가 3개월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3개월의 시세 구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뭐 신조선가를 포함해서 뭐 앞으로 이어지는 수주에 대한 부분, 뭐 FLNG 쪽으로 넘어가는 해양 플랜트 쪽도 그렇고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VLCC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이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소식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시더 쪽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9,000원대까지 바로 치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아야 돼요.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시고요. 최소한 제가 어디로 보내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62평 돌파해서 정말 저도 기분 좋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뭐 너무 급하게 마음 먹고 조정을 조금 준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부분은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